기원전 18년 고구려의 왕좌는 젊은 무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태조왕의 아들이자 유리명 왕의 손자였죠. 이는 추후 대무신왕이라 불리는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아직 건국 4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국가였습니다. 국력은 성장하고 강대해지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변 강국과 부족들 사이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휴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나이가 어렸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왕권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귀족과 부족장들의 세력은 왕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했죠. 하지만 무휴는 강인한 성격과 군사적 기질을 타고났기에 즉위와 동시에 그는 내부 귀족들을 제압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는 작업에 착수해 갑니다. 고구려의 생존은 단순한 방어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주변의 옥저, 예맥, 부여 그리고 남쪽 사만 세력은 모두 잠재적 척대 세력이었으며 서쪽의 한사군은 더 큰 위협으로 존재했죠. 무휴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복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새 왕은 곧 피와 칼날로 점철된 전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즉위 후 대무신왕이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동쪽의 옥저였습니다. 옥저는 바닷가와 산에 둘러싸인 작은 부족 사회였지만 풍부한 어족과 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고구려가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 창고였죠. 대무신왕은 군사를 일으켜 옥저를 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옥저는 고구려의 군사력에 맞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굴복했죠. 이로써 옥저는 고구려의 조공국이 되었고 풍부한 해산물과 곡식이 고구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국가 경제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적 성과였다고 할 수 있죠. 옥저의 병합은 고구려의 국경을 동해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해안 자원을 장악한 고구려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갖추게 되죠. 또한 옥저의 인력을 흡수해 군사력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의 첫 번째 정복은 성공적이었고 그의 이름은 고구려 내부와 주변 부족들 사이에 두려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옥저 정복 이후 대무신왕의 시선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예맥이 있었습니다. 예맥은 고구려와 언어와 문화가 유사했지만 종종 국경을 넘어 약탈을 일삼던 세력이죠. 고구려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무신왕은 대규모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대와 보병대는 예맥의 거점을 차례로 격파했고 예맥은 고구려의 군사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맥의 폭속은 고구려에 두 가지 이익을 안겨주었는데요. 첫째는 북쪽 국경의 안정이었습니다. 둘째는 기마 전투에 능한 인력을 흡수해 군사적 역량을 크게 강화한 점이었죠. 예맥의 굴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북방의 주요 세력을 제압하며 동북아시아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대무신왕은 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안정과 미래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죠. 대무신왕의 정복 전쟁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그는 압록강 유역과 송화강 일대까지 군대를 진출시켜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작은 산간 부족 국가에서 광대한 영토를 가진 신흥 강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되죠. 영토 확장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영토는 농업 기반과 세원을 확대시켰고 다양한 자원이 고구려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 포로와 귀속된 주민들은 고구려의 인구와 노동력을 보강해 주었죠. 이러한 성과는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대무신왕의 통치 아래 고구려는 전쟁 국가로 변모해 갔습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은 전쟁에서 비롯되었고 왕권은 끊임없는 정복 활동을 통해 강화되었죠. 대무신왕은 단순히 영토를 넓힌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정체성을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입니다. 대무신왕의 정복 노선은 결국 중국 한나라와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으며 낙랑군과 현도군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죠. 고구려가 성장하는 데 있어 이들은 최대의 장애물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었습니다. 대무신왕은 한사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고구려의 군대는 낙랑군과 현도군을 공격하며 국경 지역을 위협했고 비록 한나라의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했지만 고구려는 꾸준히 괴롭혔습니다. 결국 한사군은 고구려의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리며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거대한 한나라에 맞서 싸우며 독자적인 세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대무신왕의 군사 정책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도전이었으며 이는 고구려의 위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죠. 대무신왕은 이제 남쪽으로도 군사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한강 유역이었죠. 한강 지역은 비옥한 평야와 교통의 요지로 사만 세력과 팩제 초기 집단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고구려 군대는 남쪽으로 진출하며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녔는데요. 북방 국가에 불과했던 고구려가 한반도 중심부까지 세력을 확대하며 이후 남북한 전역을 아우르는 패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이 남진은 후일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대대적으로 남쪽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무신왕의 정복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고구려의 대전략을 준비하는 토대가 되었죠. 대무신왕의 통치는 전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46년 동안 고구려는 끊임없이 전투와 정복을 반복했죠. 전쟁은 국가의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정복을 통해 얻은 전리품과 자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귀족 세력은 전쟁의 전리품을 통해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부담이 컸지만 고구려라는 공동체의 결속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대무신왕은 군사적 지도자로서뿐 아니라 정치적 통치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그는 전쟁을 통해 경제와 군사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칼날 위에 세워진 체제였지만 그것은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죠. 대무신왕은 46년간의 긴 통치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고 그 결과 고구려는 전혀 다른 국가로 탈바꿈했죠. 작은 부족 국가였던 고구려는 이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강국으로 성장했고 대무신왕은 옥저와 예맥을 정복했고 한사군을 압박했으며 남쪽으로는 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후대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할 수 있죠. 그의 사후 사람들은 그를 대무신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호가 아니었죠. 전쟁으로 고구려를 키운 그의 삶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국왕이 아니라 고구려를 전사 국가로 만든 무신이었죠. 대무신왕의 이름은 고구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왕입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그저 한 줄로 지나가는 왕이었죠. 하지만 그의 피와 칼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없었다면 후일의 고구려 황금기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